시험대에 오른 윤석열의 정치력.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짚어보고요. 먼저 어제 윤석열 후보의 동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쁘다. 몇 살이죠? 지금 10개월 됐어요. 애교가 한참 많을 안녕하세요. 오늘 소리 저녁으로 맛있는 고기밥 어떠세요? 그래. 그래. 고기 한번 같이 해줘요. 네. 이걸 들어. 얘도 말이야? 말이에요. 이현지 쪽 여기 한 우리 번. 집 애기도 말이야. 네, 알아요. 어이구, 이쁘게 생겼구나. 반려동물 그 가족들은 이제 아플 때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하여튼 이 진료비 표준화를 좀 추진해가지고 어제 박람회장에서는 윤 후보에게 따져 묻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의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어제 현장 모습과 논란이 됐던 과거 윤 후보의 발언, 이어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식용견 따로 있나요?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 저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반대하지만 예.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뭐 토론회 때도 저는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뭐 형사처벌한다거나 하는 그런 법제화는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최 교수님, 윤 후보가 반려견, 반려묘 7마리를 키운다고도 알려졌지만 앞서 보신 대로 식용개 발언으로도 논란을 치렀었잖아요. 어제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때 그 토론했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7마리나 되는 반려견들 또 반려묘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 존중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식용을 위해서 따로 개를 키운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형사처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뭐 식용을 위해서 개를 따로 키운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뭐 논의할 수 있지만 그 발언 자체가 이제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들은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추진봉 네, 하종대 교수님하고 기자. 이제 전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전체 이제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반려견도 뭐 1,000만 마리 이상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사실 개를 식용으로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이 8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개 식용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은 대만 같은 데는 2017년에 법제화를 했고요. 예. 미국도 2018년에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개를 가축해서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요. 전국의 농장만 해도 2,800개 이상이 됩니다. 식용개가 현재 약 87만 마리가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법제화해서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만약에 형사처벌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상당히 그 사람들을 어떤 당장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 없이 선대위 구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괄 선대위원장이 확실시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무슨 친소나 개인적인 과거의 인연 이런 것이 인사의 중심을 이루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는 건 과거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본인들이 아마 김병준 위원장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한길 대표님은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이신데 뭐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친소관계로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분들 안 지 얼마 안 됩니다. 모시려고 내가 한 거지 인간적인 친소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도훈 의원님.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선대 합류를 두고 뭐 일각에서는 뭐 수용을 했다. 또 어제 발언을 들어보면 또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지쳐갈 것 같기도 해요.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이게? 이번 주말 안에는 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인사와 소시지 만드는 과정은 원래 보는 게 아니다. 보게 되면 너무 그 과정이 뭐뭐해서 그 조금 나중에 먹는데 조금 그 기분이 상할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과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공개돼서 그런데 이번 주 주말 안에 정리되고 결론은 그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도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경전을 벌인다고 했지만 결국은 윤 후보 뜻대로 권성동 사무총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후보니까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 후보가 제시하는 국민통합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뭐 미래비전위원회 김병준 전 위원장의 영입 이런 문제가 방향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국민통합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권 단일화라든지 야권 통합 문제라든지 지지개발 확충, 미래비전위원회라면은 뭐 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집권 이후의 정책 같은 거 이런 걸 또 연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김한길, 김병준 두 분이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한 분은 민주당의 전 대표였고 한 분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통합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별로 없고 이전에도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몽리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인사에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표출을 하고 또 쿨하게 받아들인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선대위 당시에도 그랬고 2016년 총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에 그런 식으로 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나 무슨 이유로든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직은 일단 비워놓고 나머지로 선대위를 일단 출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선대위 참여를 거부해왔던 홍준표 의원은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30 청년과 소통을 내세우는 청년의 꿈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홍 의원은 지난 16일 막장 드라마 대선이 곧 온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 겪는다라며 어쩌다 선진국 시대에 이런 대선이 됐는지 민망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질문에 홍 의원은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지요? 라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기자 일단 홍 의원은 선대위 참여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홍 의원의 모습이 윤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겠죠. 다만 이제 사실 과거부터 쭉 이제 대선 당내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특히 떨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아주 딱 떨어진 이후에 아주 흔쾌하게 그리고 신나게 이렇게 당선된 그런 후보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탈당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이제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윤석열 지금 이제 당 공식 후보인데를 저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 이런 경우는 매우 사실 극히 드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게 이제 개인적인 이제 평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한테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어떤 팩트를 새로운 사실을 거론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냥 홍준표 후보의 그냥 그 평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다 이런 글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2007년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행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경선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했지만 대선판에 나타난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대위 참여 안 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건 부당한 횡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홍 의원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이번에 선택해 주십시오. 네, 홍 의원도 착오가 있었다면서 어젯밤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2007년 경선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것은 친박 공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온 거다. 그러면서 MB 측으로부터 친박들이 공천 학살을 당하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살아서 다시 돌아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돈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 2007년 당시 박근혜 의원처럼 결국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지원 유세에 나설지 아니면 끝까지 결국은 대선판에 나오지 않을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지원할 걸로 봅니다. 예. 이제 홍준표 의원은 아직도 이제 정치적 미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지 않으면 조직도 개인을 돌보지 않게 되겠죠. 다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준표 후보에게 명분과 실리를 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지금 선대위 얘기할 때 윤석열 후보도 조금 김종인 위원장이 껄끄러울 수 있는 김병준, 김한길 두 분을 모시겠다고 하는 대신에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약자동행위원회도 받아들이고 청년위원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인사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받아서 충분히 예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명분을 주는 거죠. 또 실리, 아까 위원회들 또 주는 거고 홍준표 의원에게도 명분과 실리를 줘야 되는데 명분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대위 밖에 이제 조직이 한 2개 정도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원하면은 그 선대위 밖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져와서 뭐 2030 위원회라든지 그거를 하나의 기구로 인정해줘서 그걸 유지하게 하고 대체로는 선대위든 국민통합이든 미래비전위원회든 이전 선거를 보면 그 조직에 참여했던 분들이 차기 정권에 참여하거나 그 정책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의원도 대체로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 합의라는 거는 윤 두 분만의 합의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당 내에서 당 전체적으로 그런 홍준표 의원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거를 이제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팀 구성이 가능할지 또 선대위가 제대로 굴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